저 인간이 가진 악마의 본성은 바로 저거구나. 피해자들을 전부 돌려세워서 얼굴을 보면서 공격을 했어요. 정남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정남규는 정말 잔혹하다. 유영철이 잔혹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유영철은 범행을 하고 나서 자기가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이 좀 잔혹함이 드러났다면,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범행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잔혹스러운 행위를 나타낸 범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사할 때 좀 기억에 남는 말이나 행동, 특징이 있다면은? 유영철이와 강호수는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기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남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타입이었고, 자기 말을 누구도 들어주거나 믿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두 번째는 프로파일링을 할 때 대인관계에서 만성적으로 실패하는 이런 회피적 성향,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범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년간 실형을 살다가 출소하고 나서 얼마 이후에 바로 범행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때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는 안다 라는 얘기를 첫마디로 했었어요. 이 의도는 뭐였었냐면, 그런 회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 명의 범죄자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 나온 첫 번째 답변이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답변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대화와 접근이 이 범인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을 이끌어가면서 면담을 진행을 했었죠. 검거대 왔을 때도 마스크를 썼는데 계속 자기가 벗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검거됐을 때도 네. 거의 이렇게 반말처럼 형사들한테 내가 1000명 이상 죽이려고 그러는데 벌써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영철이처럼 범행을 가리면서 이렇게 자백한 게 아니고, 애초에 자기 범죄를 계속 드러내고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한 거네요. 네. 그냥 잡히자마자. 근데 이제 몇 가지 사항들.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세 남배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었죠. 근데 불은 왜 질렀느냐? 그랬더니 그건 내가 저지른 게 아니야, 이렇게 답변을 할 때 같은 범죄라는 걸 확신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은 왜 질렀느냐라는 질문에 그건 내가 저지르지 않았어. 그럼 이 두 건의 사건을 자기가 저지른 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두 건이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한 번에 다 인정한 건 아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인했던 건 따로 이유했었던 건가요? 네. 언론 보도에서 다른 용의자가 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것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수사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검거될 당시에 네. 그 사건의 대상이 성인 남성이었잖아요. 혹시 정남규가 범죄에 성공해서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대상을 바꾼 거 그렇지 아니냐?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네네. 건데요. 대상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들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남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체포가 된 거죠. 정남규의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남성을 목표로 하기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는 범죄자였기 때문에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수법으로 시작을 해서 침입범죄로 이제 수법을 바꿨는데, 침입을 하기 시작한 모든 집들의 족적이 전부 작은 방으로만 가 있어요. 어떤 집이든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목표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큰 방에는 남자나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범죄도
그 작은 방으로 가서 범행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발단이 되어서 검거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막 살인의 환상을 막 증폭시키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압수수색을 갈 때 제가 동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베개 옆에 신문이 아주 많이 쌓여 있었어요. 들춰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자기가 그 보도된 것들만 다 모아서 매일 저녁 보면서 이제 잠을 자는 이런 범죄자고 서랍을 열어봤더니 제가 어딘가에 인터뷰한 기사를 스크랩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연쇄 범죄자가 맞고 또 자기 범행을 보는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범죄자구나. 연쇄살인범이 내 인터뷰 기사를 스크랩해놨다는 걸 보셨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굉장히 저는 그 충격적이었지만 그 충격이 두려움이나 이런 충격이 아니고 실제 교본, 외국의 연쇄살인범들이 해왔던 그런 방식들이 일부 한국의 범죄자들한테도 나타나는구나. 이걸 실제 제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 이후에 저는 논문을 썼었어요. 자기 범죄를 보는 연쇄살인범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정남규 집에서 또 뭐 특별했던 점이 있었나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범행 도구도 정말 자기만이 아는 방식으로 숨겨놨었어요.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강취한 돈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봉뚱대기 신발들이 다 밑창이 다 갈아져 있었죠. 족적을 안 남기려고. 족적을 안 남기려고. 사실 그게 족적인데, 그게 본인만의 고유한 족적인데. 자기 기사를 되게 정갈하게 정리해서 보관하는 습관이나 글씨체를 보면은 되게 깔끔한 성격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실제 조사받을 때도 그런 게 느껴지셨나요? 강박적인 어떤 자기 그 주변 정리들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안 요인은 있어요. 그 범행이 동기화되는 과정에 불안이나 자기 어떤 피해의식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자기 범죄를 정갈하게 정리해 놓는다는 의미는 자기 행위가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그걸 보면서 막 자존감이 회복되는 이런 이상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정남규가 어릴 때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했었나요? 네. 자기 뭐 이제 성과 관련된 피해도 입었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자백을 받았던 사건이 자기가 범행을 당한 방법과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이 방법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괴롭히거나 범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복수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네.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이 연쇄살인범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실제 공격을 해야 될 사람한테 공격하지 않아요. 전부 다른 사람한테 그 분노가 전치되는 거죠. 이혼 통보를 한 처가 복수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인데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하죠. 정남규도 예를 들면 자기를 정말 괴롭히고 군에서도 끝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목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전치시키는 이런 심리적 기제를 공통되게 드러내죠. 그 정남규를 역대 뭐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 동의하세요? 네. 정남규는 애초에 살인부터가 잔혹스럽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대표적인 거를 뭐 하나를 예를 들자면 피해자들을 전부 돌려세워서 얼굴을 보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정남규의 시그너처입니다. 정남규는 뒤에서 공격한 게 없어요. 노상에서 갑자기 덮친 게 아니고요? 덮친 게 네. 전부 돌려세워서 공격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등 뒤에 상처가 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두운 곳에서 몰래 다가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 불빛이 있는 곳에서 돌려세워서 전부 안면만 공격을 하겠어요. 그게 정남규 시그너처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 이 피해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자기한테 애원하는 이 표정, 그의 고통을 내가 보아야만 이 범행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범죄자가 정남규입니다.
그건 내향적인 범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온 삶이 지속되어 왔고 또 내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정남규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언론 카메라 또 시민들에 대한 분노가 막 표출되는데 얼마나 자기 스스로서는 내 행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 들끓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말 왜곡된 이런 자존감을 저는 충분히 느꼈다 이렇게 봅니다. 정남규가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래서 정남규답다. 저 인간이 가진 악마의 본성은 바로 저거구나. 자기 행위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정말 끔찍한 이런 일들로 인한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와 두려움, 이게 자기는 얼마나 자존감을 찾는 그 희열을 느끼는 이런 계기가 되었겠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었죠. 예전에 범행 저지른 곳을 나는 가서 서 있는다. 지금 화성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얘기가 보도됐던 건가요? 안 나왔어요. 그죠?